유튜브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들어갑시다. 미적분 2는 대수보다는 미적분 1에 가깝습니다. 미적분 1에 가까워서 오늘 배울 것도 사실 극한이에요. 극한. 극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함수의 극한이고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건 함수의 극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거는 수열의 극한.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이죠. 수열은. 그러니까 따로 딱딱 떨어져 있어. 우리 5.7번째 항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N 할 때 AN 요 N이 늘 뭐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요거의 차이점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을 합니다. 뭐라고요? 6이죠? 대답하셔야 돼요. 6이에요. 근데 리미트 n이 3으로 갈 때 n 플러스 3 요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6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안 돼요. n이 3으로 간다는 얘기는 n이 3이란 얘기야? 3 가까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가까이로 간다는 얘기예요. 3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3.00001 아니면 뭐 2.99999 한 이쯤 된다는 얘기죠. 물론 더 많이 가겠지만. 근데 n은 반드시 뭐야 된다? 자연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3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냥 A 3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면 수열을 어떻게 극한을 보느냐? 그래서 무한대로밖에 못 가요. 우리가 배울 수열의 극한은 이것만 쓸 거야. 알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 얼마야? 이게 무한대니까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 얼마예요? 네, 무한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 y는 코사인 x가 있고 y는 코사인 n이 있다 칩시다. n은 반드시 뭐라고? 자연수라고 하죠. 그럼 코사인 x는 어떻게 그려요? 그냥 뭐 이렇게 그리죠. 이쪽도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럼 코사인 n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n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n에다 넣을 수 있는 건 뭐라고? 1, 2, 3, 4 이걸 넣겠다. 그러니까 x 좌표가 1, x 좌표가 2, x 좌표가 3, x 좌표가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혀요. x 좌표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들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우리 풀건대로 풀면 된다. 단 이런 점의 형태로 찍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이런 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이 방금처럼 발산할 수 있어. 그래.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보통 수열을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중괄호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n 플러스 2 이런 애가 있다 칩시다. 이건 수열이겠지, 알겠죠? 그럼 첫째 항은 얼마니? 1 넣으면 3 2 넣으면 얼마니? 둘째 항 4 5 쭉쭉쭉 돼요. 근데 얘가 극한, 무한대로 극한 보내면 얼마 돼요? 무한대가 되죠. 이런 애 뭐라고 불러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n 플러스 2는 뭐로
어떻게 발산돼요?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이는 안 보는 거잖아 사실. 뭐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것도 발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수열을 식으로 표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뭐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이거 수열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되네. 수열이에요.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2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도 있고 2랑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불러요. 이제 새로운 거 나온 거야. 진동이라는 게 부르는 진동.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수렴할 수 있고요. 어느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요. 발산의 종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뿐만 아니라 진동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됐죠?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됐다가 쟤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쟤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이해됐어요? 자, 성미야 그러면 이름을 이제 불러요. 성미한테. 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니? 수열 AN이라고 할게요. AN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사실 내가 식으로 못 나타낸다고 했지만 사실 모든 수열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그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해됐죠? 힘들어. 은유 맞죠? 이름. 이제 질문해도 되죠? 너한테. 질문할게요 이제.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갑시다. 1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2페이지. 그래서 초반에는 진도를 쭉 뺄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서. 자, 이게 극한값 구하래. 극한값. 수열 극한 뭐만 본다고? 무한대로 보내시면 된다고.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냐? 은유 얼마니 이거? 0이죠. 왜? 아저씨 보고 있어요? 0이죠 이거. 왜?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죠? 근데 이걸 그려서 풀 수 있다고. 우리 y는 x분의 1 어떻게 그렸니? 이렇게 그렸죠. 양수일 때 일사분면에서 그럼 y는 n분의 1은 어떻게 그려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찍힌다.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근데 누가 이걸 그려서 푸냐고 이렇게 풀지. 근데 식으로 안 풀리는 애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 애는 그려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난 선미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가니? 먼저 보면 발산합니다. 맞죠? 그 다음 은유야 얘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가운데 그렇지. 코사인 n파이. 자, 성미야. 저 머리 걸리는데. 자, 얘 어디 갈까요? 무한대로 보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코사인 무한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애들이. 그죠? 근데 코사인 무한대가 얼마인데? 나도 몰라요 사실. 코사인은 왜? 계속 커졌다 작았다 이거 반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수열이잖아. 수열 그죠? 내가 잘 모르는 놈이 나왔다 하면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얼마입니까? 코사인 파이 얼마예요? 에라이. 자, 2 넣으시면 코사인 2파이죠. 얼마예요? 은유야 1. 야, 코사인 3파이 얼마예요? 여기서 한 줄이 갔네. 2파이 커졌네. 파이에서 한 줄이 2파이 커졌잖아. 코사인 사인은 2파이를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 얼마예요? 1. 맞아요? 어떻게 돼요? 마 1, 1, 마 1, 1 반복된다. 진동한다고 합니다. 만들어봤을 때. 이해했어? 너 삼각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좀 완벽히 외웠니? 정확히 내가 막 이렇게 사인 6분의 7파이 얼마야?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3, 4분면이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 이게 삼각함수도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게 내가 가르치는 거랑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좀 많이 달라서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6분의 파이 그 원래 보통 한 바퀴 원 한 바퀴가 몇 파이예요? 2파이죠 2파이. 우리 0부터 2파이까지만 볼 거야. 자 6분의 몇 파이 중에 기하분수인에 또 누구 있죠?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까지 있어요. 2파이 전까지. 그 다음에 4분의는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아주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뭐가 규칙적으로 나오냐면 그 한 바퀴 동안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딱 4개씩밖에 안 나와요. 딱 4개씩. 왜 그러냐면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고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한 거고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왜 4개씩 나오냐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함수 약한 애들한테 외우라고 시켜요. 그냥 외워 이렇게. 자 그때 이 분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 3개 다 얘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파이에서 이거 뺀 거. 파이에서 이거 다 2파이에서 이거 뺀 거. 이해됐어? 그러면 얘네들 모두 값 자체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단 뭐가 다르냐면 부호가 달라요. 근데 부호는 누가 결정해요? 4분면이 결정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내가 하나 문제를 낼게요. 자, 사인 6분의 11파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사인 6분의 파이만 생각하세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30도니까 2분의 1이에요. 맞죠? 2분의 1인데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1, 2, 3, 4, 4분 4, 4분면 사인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 자, 은주야 이거 얼마니? 우선 코사인 3분의 파이부터. 숫자 얼마예요? 1이죠. 근데 몇 사분면이에요? 2, 4분면에서 코사인 뭐예요? 음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미야 이거 듣고 맞추면 넘어간다. 그게 맞추면 넘어간다. 자, 4분의 4분의 5파이.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를 찾아야 돼요. 탄젠트 45도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의 탄젠트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빨리빨리 되면 진짜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는 한 개 더 말하고 싶은 건 사인 0은 0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고요. 사인 파이가 0이고요.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코사인 0이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빵이고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0입니다. 이해됐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미적분은 무조건 외우라고. 미적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방진 놈들이 미적분 안 외우고 자꾸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아주 건방진 애야. 자,
밑에 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2번만 풀어봅시다. 2번만. 에이. 자, 2번 기억 보세요. 7777이지. 그러면 무한대로 갔으니까 첫째랑 둘째랑 셋째가 아니라 무한번째 항이 갔어. 얼마예요? 여전히 7 아니에요? 7777 갑자기 8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니은 그럼 얘 수렴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는 3. 니은은 좀 어렵긴 해.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27 16분의 8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일반항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n번째 항, 오케이? 분모 따로 보겠습니다. 2, 4, 8, 16 뭐예요 이게?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2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위에 거 뭐야 분자는? 3의 거듭제곱이죠. 근데 3의 n제곱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됐다가 없다가 됐다가 없다가 마이너스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한 방에 쓰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반으로. 그럼 얘네들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혹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니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계속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지. n이 짝수면 플러스고 여기 뭐야 홀수면 마이너스고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게 뭐야? 진동이 진동이야. 얘가 진동입니다.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수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런 걸 내가 그리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을 모르겠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찍어봐. y좌표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쪽이겠죠? 얘가 1.5잖아요. 1.5. 얘는 얼마쯤 돼요? 2점 얼마쯤 되는 거 아니에요? 얘보다 조금 큽니다. 세 번째 항. 이게 x축이 아니라 n축이에요.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점 얼마가 돼요? 그 다음에 더 커. 그 다음에 더 커. 그 다음 더 커. 그 다음 더 커. 더 커. 더 커.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그림이 되고요. 3번은 저거야. 디귿은 저거 어떻게 해? 디귿 3 빼기 n분의 마이너스 1 n제곱 이렇게 돼요. 얘 얼마 돼요? 무한대로 보면 얘는 어차피 1이나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는 얼마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은 0이 돼서 사라지고 3이 되는 거예요. 수렴하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어차피 이거 이따가 테스트 칠 때 엄청 많이 연습할 거예요. 자, 얘 무한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이씨, 에이씨, 모를 때 뭐 한다? 로그 함수를 그리라고. 얘 어떻게 생겼어?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요 플러스 2는 평행이동 의미입니다, 맞죠?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야,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기억나세요? 로그 함수. 미치 지금 야 그래 야 자세히 들어보자. 야 미치 지금 얼마예요? 미치 없는 게 아니라 그지 10이지 10. 미치 1보다 크면 여기서 요렇게 생긴다고. 아 진짜. 자 그럼 이 지수함수는 그려봅시다.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얘는 애들 잘 그린다고. 10x 미치 1보다 크면 이렇게 쭉 올라가네. 야 얘랑 어떤 관계예요? 둘이? 역함수 관계, 로그 함수랑 지수함수 역함수 관계. 근데 어떻게 생각했니? 이렇게 생각했죠. 로그 함수 미치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수함수 미치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걸 그래프를 더 빡센 걸 그릴 거거든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로그 함수 막 미분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럼 자, 방금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x좌표가 무한대로 갈 때 y좌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무한대 쭉 커져요. 발산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괜찮아. 이거 이따가 50개 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네? 왜요? 진짜로. 어제 월목 친구들도 50개씩 풀었어요. 근데 쉬워서 다 끝내더라. 금방 다 끝내죠. 진짜요? 아 진짜. 쉬워서. 왜냐면 네가 이미 아는 것들이라. 그 다음 이제 개념입니다.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합니다. 수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 얘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극한 보내세요랑 따로따로 무한대로 극한을 따로따로 보내는 거랑 어때요? 당연히 같아요. 이 두 개는. 이해됐어요? 수렴한다면. 근데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도 곱하기도 나누기도 돼요. 오케이. 근데 나누기는 조금 위험해. 나누기는 안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하나의 리미트를 따로 리미트 풀 수 있는 방법. 안 될 때, 나누기 될 때. 나누는 애가 0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나누는 애가 0이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니네한테 극한 뭐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요런 애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분모가? 2 분의 얘는 얼마예요? 12 더하기 1이니까 13 이렇게 해서 풀었죠. 이때까지. 왜 그냥 2 집어넣었잖아 니네 맞지? 그냥 집어넣는다가 뭐냐면 의미가 사실 x에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x한테 혼자 2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3x 제곱이 있었는데 3x 제곱한테 2로 보낸 거예요. 뭐 1은 2로 보내도 1이긴 하죠. 이렇게 푼 거예요. 이때까지 니들은 평소에 풀던 게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4층 연산을 할 거면 이걸 통째로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 풀어라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막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평소에 니들이 알고 있던 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계산했을 때 0분의 0이 나왔어. 그럼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답이 이상한 답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부정형이라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애라고 해요.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애들은 식변형을 해줘야 돼요. 식변형이라는 건 대표적인 거 약분, 또 통분, 또 유리화 이런 식변형을 통해서 계산할 거 계산하고 답이 나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나누기만 조심하라. 나누기는 뭐?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요거는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차피 아는 거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할게요. 자, 저기 2번, 16페이지에 2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3이랍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n, bn이 뭐 하다고 했냐면 수렴한다고 했어요. 이해되니? 아, 수렴하니까 이 리미트랑 이 리미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따로따로 풀 수 있다. 요럴 때는 am 무한대가 되면 알파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이제부터 bn을 무한대로 보내면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거야. 얘는 뭐야 그러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하면 얼마예요? 알파, 베타가 3인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구하라고 했죠.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두 개로. 우리 주어진 게 이 두 개죠. 뭐 하면 돼요? 곱셈 공식 하시면 되겠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네들 따로따로 그냥 알파다, 베타다 이렇게 하고 푸실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옆에 문제가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6 네, 2n 세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 얘가 극한값 구하래. 무한대로 보내래. 얼마게? 2죠? 왜 2예요 근데? 다 그렇게 배웠어. 다 무한대로 할 때 뭐라고? 최고차는 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2예요 맞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정석적인 걸 좀 끌고 가주셔야 돼요. 정석적인 거. 원래 이게 왜 최고차만 보는 건지 아시나요 혹시? 배우셨나요? 배웠을까요? 배웠을까요? 안 배웠어요? 에라이!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 n 세제곱이랑 n 제곱이 있었어. n에다 1 넣어보자. 얼마예요? 둘 다? 1죠? 10 넣어보자. 얼마예요? 1100이죠? 100 넣어보자. 어때요 지금? 몇 배 됐어 지금 두기가? 100배. 몇 배 됐어? 10배. 이건 한 배 맞죠? 그럼 점점 배수가 어떻게 되면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얘는 한 100만이면 얘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니까 최고차를 본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래서 정확히는 정석적인 것은 원래 최고차만 본다가 아니라 제일 큰 놈, 차수가 제일 큰 놈이죠 지금 상태로는. 제일 큰 놈을 나눈다. 분자 분모 원래 정석. 그럼 얘 n 세제곱 나누면 n 제곱분의 4 아니에요? 얘는 n 세제곱분의 5 아니에요? 얘는 n분의 3이고 얘는 n 세제곱분의 6이죠. 야 그러면 이건 무한대로 이렇게 다 n 세제곱으로 나누면 봐봐. 얘 수렴했지. 얘 수렴했지. 얘는 수렴해요 안 해요? 무한대로 보내면 이 자식들아 수렴 안 한다니. 자 무한대분의 4니까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잖아요. 아니 무한대분의 3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수렴해야 안 해요? 그래서 방금 저식 수렴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2 빵 1 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다 뭐가 돼? 빵이 돼 사라지죠. 그러니까 최고차만 보자 해서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제일 큰 놈으로 나눈다. 이 개념을 이따가 써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적인 부분은 뭐다? 제일 큰 놈으로 나누는 거다. 1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야 이게 좀 약간 연관되는 게 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니들 배운 대로 할 거야. 좀 편하게 할 거야. 뭐냐면 무한대로 할 때 최고차만 본다고 했죠. 이게 얼마 돼요? 혹시 아시나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면 분자 분모 n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알겠죠? 나누시면 되는데 지금 봐봐. 분자 차수가 커요? 분모 차수가 커요?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큰 애고 얘는 끽해봐야 어떤 상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뭐가 되니? 무한대겠죠? 3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매우 큰 무한대 값이 된다. 근데 이거 발산할 때, 무한대로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부호를 잘 보세요. 얘 양수야, 보세요.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죠. 얘는 2 말고 얘를 봐야 돼. 얘가 더 큰 놈이야.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야. 그래 차수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뭐 1분의 무한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상수분의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건 맞는데 부호가 양수 음수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부호. 이해됐죠? 진짜 내가 강조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나와요. 부호 틀리는 거. 에라이. 네 조심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ON 플러스. 얘 봐봐 얘는 또 무한대로 가면 차수가 얘만 최고차 아니고 얘는 없어 사실. 그럼 그냥 얼마 분의 무한대 분의 얼마 이런 꼴이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0. 0으로 가는 건 부호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맞죠? 부호는 생각 안 해주셔야 된다. 언제 부호 조심하라고? 무한대로 갈 때. 애들이 그냥 무한대로 간다 해서 무한대 줬는데 그게 아니라 부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자 얘 뭐 해야 돼요? 아니야! 무지성 유리화는 답이 아니야 알겠지?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무슨 꼴? 부정형 꼴에서만 그냥 식 변형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부정형인지 확인했어요? 아직 확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늘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뭘 본다? 최고차는 본다. 얘 몇 차예요? 얘는 제곱인데 루트 안에 있으니까 사실 바꿀 거는 몇 차인 거예요? 얘 1차예요. 얘는 n의 2분의 1제곱 아니에요? 사실 2분의 1차예요. 그럼 얘는 최고차이 맞아요? 아니죠. 1차 1차가 있는데 2분의 1차가 더 작잖아. 그러면 얘랑 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빵이고 얘는 n이다. 얘는 n이다. 1에서 나옵니다. 물론 유리화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극한 문제에서는 무조건 무슨 꼴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0분의 0 꼴인지, 무한대 꼴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 가능한지. 이해됐죠? 그래서 무지성 식변형을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꼭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문제 풀라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젠 풀겠죠? 그렇죠? 옆에 7번, 8번이면요 9번에 2번, 4번 봅시다. 7, 8, 2, 3. 그래서 우리 처음 단어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 아는 것처럼 보시면 될 거고요. 솔직히 어제 애들이 그러더라고. 미적분투 진짜 어렵나요라고 묻던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미적분투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알겠죠? 확통의 4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의 한 2배, 미적분 1의 2배, 대수의 2배 정도. 양은 대수 더하기 미적분 1. 화이팅! 자, 볼게요. 일단 식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 더하는 건 뭐예요? 이거 뭐지? 맞아요. 등차 수열 아니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알죠? 2분의 한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째 항 되잖아요. 맞죠? 등차 수열 됐고. 니들 시그마로 별로 안 친하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 미지수는 니네 아무거나 써. n은 쓰지만 헷갈리니까 K라고 할게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까? n번째 항까지. 그러면 여기 일반항이 뭐가 와야 돼요? K 나와야 돼요. 그래,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3 넣었을 때 3, n 넣었을 때 n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그럼 요거 공식 뭐였어요? 2분의 n 플러스 1 아니에요, 요거? 자, 그럼 얘가 분모, 얘가 분자인데 이러면 분자 안에 분수가 또 있는 거잖아. 간단하게 2 곱합시다, 알겠죠? 분자 분모에 2. 얘는 2n제곱 맞아요? 얘 2 날라가면 n제곱 플러스 n 맞아요?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그마도 나온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대로 할 때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1 빼기 n분의 1. 야, 이렇게 n개 곱해서 세제곱하고 얘로 제곱들의 합을 구하고 심리 어렵니? 굉장히 어렵죠? 얘는 뭐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K로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누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보통 여기 일반항이 나와 있습니다. n제곱 K로 표현했으니까 K제곱 이해됐죠? 그럼 이 공식 쓰면 얼마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야, 수열에서는 이렇게 시그마로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곱하기를 하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진짜 다 곱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뭔가 간단해지겠지? 그래서 보통 소거된다고 하잖아요. 소거. 없어진다. 어떤 경우? 뭐 빼기 뭐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곱하기 뭐 해서 약분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약분돼서 뭔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약분을 시키려면 얘들아, 곱하기를 할 때 있잖아. 괄호 안에서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뭘 해줘야 돼? 곱하기 할 때 분배 법칙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이 여러 개면. 그럼 이 곱하기 하기가 심리어를 지금 이 상태로 곱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항을 좀 줄여야 돼. 이게 항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줄일 거야. 계산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2분의 1. 그 다음 계산을 하세요. 얼마예요? 3분의 2. 계산을 하세요. 4분의 3. 쭉쭉쭉. 이거 계산하면 n분의 n 빼기 1 맞아요? 그러면 약분이 어떻게 돼?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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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맨 왼쪽 위에 게 살아남았으니까 맨 오른쪽 밑에 게 살아남을 것이다. 그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n 세제곱분의 1이죠. 그럼 따라서 결론 6n 세제곱분의 요거 전개하면 어차피 최고차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n 세제곱이에요? 그렇지. 뒤에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니? 됐죠?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문제에서 10번에 2번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뭐 항이 여러 개잖아. 곱하기 할 건데 어쩌고. 이 성민한테 가르쳤던 것 같은데. 약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약분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 준비 단계. 안 했었나? 은유야, 약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가 뭐니? 아니다. 1학년 때 가르치는구나. 야, 약분해봐. 천재가 아닌 이상 이 상태로는 못해요. 뭐해요?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니까 약분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 빼기 2 제곱분의 1, 1 빼기 3 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뭐가 돼요? 1 빼기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발 나열할 거. 이거 얼마야? 2분의 1, 2분의 3.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3분의 4. 여기 3분의 4. 4분의 3. 4분의 5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요? 약분이 x자, x자, x자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1 빼기 n분의 1, 1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마지막이 n분의 n 빼기 1, n분의 n. 누가 남겠니?
맨 앞에 하나 남지. 맨 뒤에 하나 남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숫자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밑에 분모 숫자가 점점 커지죠. 분모가 이런 규칙성을 따질 때는 있잖아. 이런 배열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모 숫자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숫자가 점점 커져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자꾸 이거 합차하세요 하면 1 더하기 2분의 1,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해요. 보통 인수분해 할 때 합차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얘가 왼쪽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거 적잖아? 이렇게 돼요. 약분해야 될 게 한참 멀리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센스예요. 센스. 작은 거부터 큰 거 쭉 나열대로 쓰는 게 약분하기가 편리하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겁나 쉬운 겁나. 다음 진짜 너무 쉬워서 진짜 얘 3n 플러스 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 얘가 수렴한데 그러려면 무한대는 겁니다. 최고차항 차수가 어때야 돼요?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 차수 같아야 돼요. 얘 1차지 얘도 1차가 나와야 수렴하지. 차수가 다르면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럼 A 얼마니? 끝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만나서 2가 되려면 B는 얼마니? 끝이에요.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빼기 10은 세제곱 얘 얼마게? 아까 얘기했지만 차수가 누가 더 커요? n 세제곱이 더 크죠? 그럼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얘 입장에서 n 세제곱 입장에서 얘가 커 보이겠니 작아 보이겠니? 훨씬 얘가 훨씬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사실 얘 입장에서 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강조했던 게 최고차항 봐라. 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이렇게만 풀면 약간 조금 찝찝하죠? 그러니까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아닌가? 굉장히 수학적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최고차항으로 원래 최고차항만 보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 맨 처음 했을 때.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야 되는데 얘 분모 있니 없니? 없죠. 근데 나눈다랑 거의 비슷한 말이 묶어낸다. 이게 내가 1학년한테 가르치는데 나누는 거랑 묶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보세요. 나누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묶으시면 1, 묶으면 얼마예요? n분의 10 아니에요? 그럼 자, 얘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합니까? 1 되죠. 무한대 넣으면 빵 되니까요. 얘는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예요. 40.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얘가 어떻게 된다고? 묶으면 사라진다고. 그래서 얘만 봐주시면 된다고. 어로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 이렇게 했어요. 자, 최고차항 얘죠. 사실 n이에요. n 그렇죠? 얘도 뭐예요? n이에요. n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럼 지금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럴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분모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분자 어떻게 되니? 얘제곱 대제곱 빼면 3n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6번에 2번입니다. 자, 그럼 얘는 최고차항은 뭐예요? 요 3n 1차 요거 1차 요거 1차니까 n 플러스 n 분의 3n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리화하시면. 근데 애를 잘 못하는 거. 자, 쉬운 거 하나 해줄게요. n 빼기 2n 얼마게? 뭐 들어보면 마이너스? 여기 두 개 계산은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빼기 2n이었어요. 그럼 얘는 얼마게요?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얘는 n이고 얘는 마이너스 2n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맞는데 이게 얘처럼 지금 수렴하려면 첫째, 차수가 당연히 똑같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앞에 개수 빼기 개수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수렴할 수 있어요. 얘는 개수가 1인데 얘는 개수가 얼마야? 2죠. 그럼 이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유리화할 거면 답이 나오긴 해요. 네. 유리화하시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미안하지만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걔네 4번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진도를 만약에 우리끼리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 넌 어떻게 더 좋겠니? 우리끼리 진도 맞출 거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토요일에 같이 안 듣는 게 낫지. 진도를 우리끼리 맞추려면. 근데 걔네랑 똑같이 맞추려면 사실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 고민 다 했어요? 더 해볼래요? 1, 2번 하면 쉽진 않으니까. 자, 얘 보겠습니다. 얘 보시면 지금 최고차항이 얘 맞죠? 얘랑 얘랑 빼면 어때요? 빵 되죠? 얘랑 얘랑 빼면 어때요? 빵 되죠? 그럼 0분의 0이 계산돼요 안 돼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요.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자도 유리화를 해야 돼요. 분모도 유리화를 해야 돼요. 이걸 두 번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분자도 유리화하고 분모도 유리화해야 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곱해야 돼요 지금? 얘랑 곱하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얘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따로 빼세요. 따로. 얘를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분자. 1. 자, 그러면 은희가 얘랑 곱해야 되죠. 유리화를 하려면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맞아요? 1. 그 다음에 아직 안 곱했던 얘네 둘 나오죠? 안 곱했던 요놈 나오죠? 그러면 얘 최고창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나와서 답이 2, 답이 1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자,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야, 이거 뭘 풀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그 11번이랑요 11번, 13번 그리고 15번에 2번, 4번 봅시다. 적응하고 있구만. 잘했어요. 다 맞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도 야, 둘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둘이 최고창 차수가 어때요? 둘 다 같죠? 왜? n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1차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개수도 어때요? 1, 2로 똑같죠? 그럼 어떤 일 지금 이거? 뭐 해야 되니?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어요. 유리화. 아이, 쓰기가 너무 귀찮아. 니들은 좀 암산 좀 하세요. 알겠죠?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얘 그대로 나오고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창 원볼 거라서 맞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되면 an 빼기 1 됩니다. 얘 나오면 되죠? 2분의 a 맞아요? 오케이. 이게 얼마래? 끝. 괜찮죠? 자,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an 플러스 5가 3이 됩니다. 자, an 수렴해야 하네요 지금. 이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3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an이 무한대야. 만약에 무한대. 그러면 이거 답 얼마 나와요? 얘 무한대지. 얘는 숫자란 말이야. 그 무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실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1 제곱. 그럼 무한대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랬죠? 꼭 알고 계시고. 자, 그러니까 an이 지금 발산할 수가 없어요. 발산해버리면 얘네가 답이거든요. 2분의 1이 맞죠? 그래서 수렴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문제에서 an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 아까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얘 수렴한다 그러면 얘 따로 플러스 1, 얘 따로 플러스 5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얼마 되니? 얘가 무한대로 얼마 된다고? 알파 된다고. 그럼 얘는 2알파 플러스 1, 얘는 알파 플러스 5가 3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 5알파는 2, 알파는 5분의 2.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뭐 당연히 수렴하겠지 하고 풀어도 답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건 am 플러스 1이에요. 2am 빼기 5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문제.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그러니까 무한대가 쓸 때의 이 수열이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럼 얘는 얼마게? an 플러스 1은 얼마일까요? 무한대로 갔을 때 똑같이 알파예요. 왜? 얘도 a 무한대고 얘도 a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빼기 10은 얼마예요? 이것도 알파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 식이 정해져 있잖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알파.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알파.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론 알파는 5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문제는 됐어요? 문제 안 풀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영상을 다시 재생을 했나? 아, 눌렀네. 다행이다. 자, 한 가지. 만약에 am보다 bn이 크다라고 합시다. 수열이. 뭐 얘가 1일 때 얘가 3이고 얘가 5일 때 얘가 7이고 이렇게. 수열이 첫째 항도 bn이 더 크고 둘째 항도 bn이 더 크고 이 얘기예요. 이해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모든 항에 대해서 bn이 더 큰 거야. 현재 상황. 그러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랑 bn을 무한대로 갔을 때 값은 누가 더 클까? 당연히 bn이 더 커요. 맞죠? 당연히 이것도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같아질 수도 있다고. 오케이. 왜냐하면 예시, 발리에 an이 1 더하기 n분의 1 bn은 1 더하기 n분의 2예요. n은 자연수잖아. 맞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근데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얼마 되니? 1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1. 그래서 어느 수열이 더 크다고 했을 때 극한으로 보내면 큰 건 맞는데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내겠니? 같을 때를 보통 내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샌드위치 정리. 두 수열 사이에 CN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3이야. BN의 극한값도 3이야. 그러면 CN의 극한값은 얼마게? 3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했어요? 왜? 아니 끼어있잖아. 얘 극한 보내면 무한대 보내면 3이라니까? 얘도 얼마야? 3이라니까? 그럼 얘도 얼마예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는이 없는데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왜? 극한 보내면 는이 붙는다니까. 같아질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옆에 이제 9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음, 9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AN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 AN을 무한대로 보내랍니다. 야, 우리 AN이 궁금한 거지 얘가 궁금한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럼 얘를 뭐 해줘요? 안 되네. 나눠줘요. 원래 부등식일 때 나누기를 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굉장히 많이 따져줘야 돼요. 왜? 부등호 방향이 없으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해했어? 근데 어차피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바뀌든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시고 푸셔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는 양수입니다. n이 자연수니까. 됐나요?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다? 양옆을 봐주셔야 된다. 얘 무한대로 보면 얼마예요? 얘 무한대로 보면 얼마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1 플러스 n 제곱 사인 n 세타입니다. 얘는 알겠어, 발산하는. 근데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애들 자꾸 까먹는 게 어쨌든 얘도 수열이거든요.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수열. n 자리에 1 넣어. 얼마야? 그렇지, 2 넣어. 잘 모를 때는 n에다가 1, 2, 3, 4에서 이 항들을 구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분자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사인 아니야? 사인은 커봤자 얼마예요? 1, 작아봤자 얼마예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뭐예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분의 조그만한 숫자야. 얼마 되겠니? 0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얼마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한 개만 풀게요. 그 뭐시냐 그 뭐지? 그래 22번만 봅시다. 22번만. 있으면 늘 질문하세요, 알겠죠? 질문하시고. 내 생각에는 니네가 7시 수업에서 좋긴 한데, 맞아?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니까 좀 더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응? 걔네는 반대야. 8시 반. 그래서 걔네는 시험을 치고 수업을 듣고.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7시 수업을 할지. 자, 등비 수열 이렇게 배울 거예요.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을 배울 건데 3의 n제곱 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첫째 항 얼마예요? 1 넣어주면? 둘째 항은요? 셋째 항은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 얼마니? 무한대로. 왜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 그죠? 근데 이걸 잘 모르겠을 때는 y는 3x제곱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지선수? 이렇게 생겼죠. 그럼 3n제곱은 이런 점들일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얘는요 2분의 1. 자,
얘는 곱하면 곱할수록 커졌죠. 2분의 1은 1 넣으시면 2분의 1, 2 넣으시면 4분의 1, 3 넣으시면 점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만약에 극한 거는 점점 작아지다 엄청나게 2분의 1을 겁나 많이 곱한 거, 무한번 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값이 작아지겠죠. 그게 얼마야? 0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0으로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면 1이야 1. 1보다 큰 걸 곱하면 곱할수록 커져요.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져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지수함수는 밑이 1, 0, 밑이 항상 양수였는데 이제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럼 1 넣으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2 넣으시면 얼마예요? 4. 마이너스 8. 16. 진동하죠.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근데 이 숫자가 점점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8, 16, 32, 마이너스 64, 128 이렇게 점점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점점 커지는. 그럼 얘는 뭐야? 진동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면 어떻게 될까요?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시면 4분의 1. 그럼 진동하는 거 맞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맞는데 문제는 이 부호 생각하지 말고 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럼 얼마나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하면 얘가 아까 얼마가 됐어? 0이었죠? 얘도 0이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좀 더 수학적으로 이해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이미 0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걸 통틀어서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제곱 아닌가요? 이거 기억하시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자, 늘 알아볼 때 n 아래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알겠죠? 뒤에 뭐 플러스 5든 플러스 7이든 n 밑이 R이에요. 공비예요. 꼭 기억하시고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이 등비수열을 무한히 곱하면 R을 무한히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 0 된다. 이해했어요? 이거 아까 공비가 2분의 1이었죠. 무한히 곱하면 0 돼. 무한히 곱하면 0 돼. 이해되셨죠? 이해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럼 자, R이 1이라고 합시다. R이 1이야. 공비가 1이야. 그럼 얘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A는 항상 얼마예요? A입니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A는 그냥 A예요. 왜요? 공비가 1이니까 A 이런 수열이거든요. 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 넣어봐. 첫째 항 얼마니? n에다 1 넣으면 A 나오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된 상황. 1 넣으면 A 되고 2 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죠. 그 다음 3 넣으면 A, 4 넣으면 마이너스 A. 어떻게 되느냐? 진동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오케이. 진동하고요. 그 다음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 또는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까처럼 얘 겁나 커지는 애들 아니면 얘 부호 상관없이 지금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애들은 뭐 한다?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한다. 무한대나 마이너스나 커지거나 뭐 마이너스에다 플러스에다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등비수열이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R이 -1에서 1 사이거나 R이 1이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니들이 외워야 되는 건 등비수열이 수렴합니다. 이러면 공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공비가 -1에서 -1 초과 1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진짜 치사하게 번외 치사하게 그냥 첫째 항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첫째 항도 0. 야, 공비를 곱해서 R을 곱해서 얼마 돼요? 0. 셋째 항도 0. 사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번외로 첫째 항이 0이면 그냥 다 0입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3개, 문제 3개만 풀고 합니다. 좀 힘내시고 3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맞죠?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3, 2n제곱 빼기 8n제곱 분의 8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2n 빼기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무한대로 극한분해해. 그러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무한대로 갈 때는 뭐 보라고 했어 아까? 최고차항 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다항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차항이라는 게 없어요. 몇 차씩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얘기했던 게 최고차항을 보는 이유는 가장 큰 놈이기 때문에 걔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가장 큰 놈을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놈이 뭐냐? 자, 얘 9의 n제곱 맞아요? 8의 n제곱 맞아요? 얘는 8 곱하기 8의 n제곱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에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자, 야 8의 n제곱이 크니 9의 n제곱이 크니? 후죠. 왜? 8의 제곱, 8의 세제곱보다 9의 제곱, 9의 세제곱 얘가 훨씬 더 크잖아. 그래서 우리는 큰 놈만 봐주면 문제가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실 큰 놈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는 거라고. 분자분모. 야, 얘 9n제곱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요? 9분의 8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9n제곱 나눠봐. 8 곱하기 9분의 8. 자, 그러면 9분의 8 1보다 작잖아, 맞죠? 얘를 계속 곱할수록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죠. 왜? 1, 그러니까 0점 얼마를 계속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작아지잖아요, 점점, 맞죠? 근데 그걸 무한번 곱해버리면 얘가 0이 돼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큰 놈만 봐주시면 된다고요. 야, 1분의 얼마인데 사실 1분의면 분모가 없는 거죠. 9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됐죠? 만약에 이게 거듭제곱이 분수 더하기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 대신 부호 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누가 제일 커요? 얘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로 나누면 어차피 똑같이 얘만 나누거든요. 제일 큰 놈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리미팅 구하는 걸 때 9n제곱 플러스 2n제곱 3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2n 플러스 1제곱 누가 제일 커요? 9n제곱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사실 뭐야? 3n제곱이죠. 3n제곱이죠. 얘네 둘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3n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n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건 다 날라가고 그냥 3인제 정답입니다. 그 다음 n이 무한대고 3n제곱 빼기 2n제곱 필요 없다고 작다고 얘만 보시면 돼요. 얼마예요? 무한대 됩니다. 3 계속 곱하면 무한대
이해했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사실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보다 3n제곱 큰 놈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어? 3n제곱으로 묶으시면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이거 무한대 지금 3분의 2 무한번 곱하면 얼마예요? 0.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어쨌든 큰 놈으로 풀어주시는 거다. 자, 밑에 거 AN 수렴한대요. 뭐 알파 이런 걸로 수렴을 하겠죠. 4n제곱 AN 빼기 3n 플러스 2제곱 4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n제곱 AN. 이게 그냥 수렴하는 숫자라고. AN은 그냥 숫자야, 숫자. 알겠죠?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무한대로 할 때 누구 봐줘야 돼요? 제일 큰 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 봐주시면 돼요. 왜? 4n제곱이잖아. 이거 이해되니?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누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n제곱이고 얘는 4n제곱 곱하기 an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an분의 4 아니야? 그가 얼마야? 지금 2다. 이렇게 됩니다. an 얼마예요? 그럼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n은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당당한데? 내려? 어쩔 수 없다. 힘내자. 괜찮아요. 그 대수 미적을 한 번에 하니까 훨씬 힘들죠. 네.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다음 번입니다. 등비 수열이면 표현이 좀 공비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n제곱, 얘의 n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떠내야 되잖아, 맞죠? 얘를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x 빼기 2의 전체 n제곱으로 표현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n 밑에 있는 얘가 뭐야? 얘가 공비라고. 오케이. 얘가 공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등비 수열이 수렴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아까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여야 된다. 대신 마이너스는 포함 안 됩니다. 이게 수렴할 조건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뭐부터 찾아야 돼? 공비를 찾아야 돼, 공비를. 그럼 공비가 얘죠? 얘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 만족해야 되고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되죠. 1학년 때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이 뭐냐? 요거 요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이 뭐냐? 요 식입니다. 맞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얘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 뭐니? 1이면 안 된다, 맞죠? 왜? 1이면 빵 되거든요. 얘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1 못 드실 수 있다. 됐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어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해 공식 써주시면 1 빼기 루트에서 1 플러스 루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작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 1이면 돼요, 안 돼요? 1이면 안 돼요. 모든 실수입니다. 1 빼고 다 1 빼고 다 이거예요. 얘 답은. 그럼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루트부터 1 플러스 루트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둘 다를 만족시키는 답은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부터 1 미만 x가 1 초과 1 플러스 루트 2 이하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 하나. 자, x 2 빼기 x가 n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죠.
자, 등비 수열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공비가 중요하다. 공비가 누구예요? 그렇지. 얘가 공비입니다. 맞죠? 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부터 이렇습니다. 1까지예요. 맞죠? 그럼 자, 양변에 2를 뺄 거예요. 양변 마이너스 이렇게 2 뺐습니다. 요거 이해됐죠? 2를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이게 답이다. 이해되니? 근데 내가 아까 하나 더 얘기했지 않나? 공비로 하는 거 맞는데 하나 더. 첫째 양이 얼마면 돼요? 0이면 그냥 수정해버려. 왜 다 0, 0, 0 나오거든. 얘는 공비고 됐고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면 끝이야. 0이면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스터 자습실 가서 네, 시간이 다 돼서 자습실 가서 1태 불러봅시다. 1태 뽑아줄게요.